안녕하세요. 오늘은 아르벨로스 도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. 아르벨로스 도형은 구두 수성공이 사용하는 칼이라는 아르벨로스에서 유래됐습니다. 근데 여기서는 중요한 것이 둘레의 길이입니다. 자, 이 도형의 둘레의 길이를 구하면 바깥쪽에 있는 큰 원의 호의 길이와 작은 원의 호의 길이, 그 호의 길이들을 반씩 잘라서 더해주면 전체의 둘레가 되니까 별 중요한 게 아니죠. 그런데 왜 이게 아르벨로스 도형이라는 이름이 붙었을까요? 아르벨로스 도형의 둘레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문제집 같은 걸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. 요 호의 길이, 요렇게 생긴 호의 길이와 그 다음에 또 요렇게 생긴 호의 길이, 그 다음에 이 호의 길이를 각각 구해서 더하면 된다라는 거고요. 여기 요 직선 위에 원들의 중심들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게 기본 조건이 되는 거죠. 이 직선 위에 원들의 중심이 있을 때만 이게 가능한 겁니다. 왜냐하면 요것들이 다 반원이라는 의미가 있어야 되거든요. 그래서 이 색칠한 부분의 둘레의 길이를 구하여라 라는 것이 아르벨로스 도형의 질문입니다. 그런데 이 둘레의 길이를 구하는 방법은 지금처럼 요 길이를 구하고 요 길이를 구하고 요 길이를 구해서 더하는 방법이 가장 기본적인 거고, 실제로는 이런 이론이 생긴 이유는 뭐냐 하면 간단히 구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입니다. 자, 여기 맨 밑에 제가 도형을 하나 더 요것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이렇게 그려놨는데요. 자, 우리는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로 바깥에 가장 큰 원이 존재하고요. 반원이. 그 다음에 여기 작은 반원들이 그 원 안에 꽉 차게 들어 있습니다. 꽉 차게 들어 있습니다. 그랬을 때 이 둘레의 길이를 구하는 방식이 원의 둘레를 구하는 이 각각의 4개를 구해서 더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.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이걸 구할 수 있을까? 요게 이 이론의 아르벨로스 도형의 둘레에 대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. 자, 그런데 이 문제를 푸는 방식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가르쳐 주실 때 항상 호의 길이를 3개 다 찾아서 더해라, 4개 다 찾아서 더해라, 이렇게만 알려주십니다. 그렇게 구하는 거라면 굳이 아르벨로스 도형이라는 이름을 붙이지 않았겠죠. 아르벨로스 도형이라는 이름을 특별히 붙인 이유는 그 둘레를 구하는 가장 간단하고 단순한 방법이 있기 때문입니다. 아르벨로스 도형의 둘레를 구하기 위해서는 제일 바깥에 있는 가장 큰 원의 둘레를 구하면 아르벨로스 도형의 둘레와 항상 같아집니다. 이것이 아르벨로스 도형이라는 이름이 특별히 붙은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. 자, 여기에서 제가 간단하게 그 이유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자, 여기 지금 큰 원, 바깥쪽에 있는 큰 원, 이 큰 원은 지름이 얼마냐 하면 2a와 2b 합해서 2a 플러스 2b고요. 이 원의 반지름은, 큰 원의 반지름은 어떻게 되냐면 a 플러스 b가 됩니다. 그죠? a 플러스 b. 자, 그래서 이 큰 원의 지름에 대한 둘레의 길이를 먼저 찾아보면, 자, 여기서 여기까지의 둘레의 길이는 얼마냐 하면 이 바깥쪽에 있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. 자, 색깔을 다시 바꿔볼까요? 자, 요 길이를 구하면 지름이 2a 플러스 2b가 되고, 거기다가 파이를 붙여주면 지름 파이니까 원둘레가 되겠죠. 그래서 그것을 다시 반을 나눠주면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만 됩니다. 반원이니까. 그죠? 자, 그래서 얘는 a 플러스 b의 파이가 됩니다. 자,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요 길이를 구해야 되는데, 요 길이도 마찬가지로 지름이 2a고 파이를 붙이면 이렇게 되고, 요 놈을 반을 나누면 요 길이는 a 파이가 되죠. 자,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는 뭐냐 하면 같은 방식으로 하면 b파이가 될 것입니다. b파이. 그죠? b파이가 됩니다. 자, 그러면 요 길이와 요 길이를 더하면 a 플러스 b의 당연히 파이가 되겠죠. 그죠? 그래서 처음 그린 가장 큰 원의 둘레의 반인 a 플러스 b파이와 이 작은 원 두 개의 a 플러스 b파이 더해서 그 둘을 더하면 아르벨로스 도형의 둘레의 길이는 2의 a 플러스 b 파이가 됩니다. 이것이 바로 바깥에 있는 가장 큰 원의 둘레가 되는 거죠.
무슨 뜻인지 이해되십니까? 이와 같이 아르벨로스 도형의 둘레를 구하는데 각각을 구해서 더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큰 원 둘레 하나만 구하면 아르벨로스 도형의 둘레가 된다. 자, 그럼 아르벨로스 도형의 둘레 길이를 한번 구해보죠. 자, 이 밑에 있는 이 도형입니다. 이 밑에 있는 이 도형에 자, 여기 색칠한 부분에 둘레를 구하는 것입니다. 둘레를 구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? 둘레를 구하면 가장 큰 원의 원둘레이기 때문에 이 빗금친 부분의 도형의 둘레의 길이는 자, 여기선 둘레의 길이만 구하죠. 넓이는 빼고 아르벨로스 도형이라는 거죠. 아르벨로스 도형. 자, 이놈의 둘레는 뭐랑 같으냐? 바깥쪽에 있는 가장 큰 원의 둘레와 같다라는 거죠. 가장 큰 원의 둘레를 구하면 된다. 그럼 가장 큰 원의 둘레는 얼마냐? 원둘레는 바로 지름 파이, 그죠? 지름에다 파이를 붙이면 되니까 저 원의 지름은 얼마냐 하면 6이죠. 그죠? 그러니까 이 아르벨로스 도형의 둘레는 6파이다.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. 물론 각각을 구해서 더해도 당연히 6파이가 나오겠죠. 그죠? 단위 센티미터 이렇게 붙이면 됩니다. 이 아르벨로스 도형의 둘레는 6파이다. 자, 그러면 위에서 했던 문제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. 자, 우리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이 아르벨로스 도형의 둘레를 구하려고 합니다. 이 아르벨로스 도형의 둘레도 마찬가지로 큰 원의 지름이 16이기 때문에 지름파이, 16파이 이렇게 하면 바로 이 도형의 둘레가 되는 거죠. 자, 여러분 아르벨로스 도형에 대해서 잘 이해가 됐나요? 원들이 모두 반원인 상태의 아르벨로스 도형의 둘레의 길이를 구할 때는 굳이 각각을 구해서 더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큰 원의 둘레를 구하면 된다. 이것이 아르벨로스 도형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. 자, 여러분 오늘 배운 아르벨로스에 대해서 잘 이해가 되셨나요? 자, 이해가 되셨으면 요 아래쪽에 있는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 동영상을 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제 채널 구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요쪽 그리고 여기에 있는 자, 여기에 있는 비슷한 동영상을 찾아봐도 됩니다. 요쪽 위에 가끔 나옵니다. 그 부분을 참고하셔서 동영상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제 채널 구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